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또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뉴욕 시장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미 뉴욕 시장도 이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시장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개별 종목의 장세가 진행됐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딱 그랬습니다. 뉴욕 연은의 그 소비자 기대조사에서 이게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3.3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3.0보다 좀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시장이 좀 이제 혼조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번 주에 연이어서 발표지는 PPI, CPI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경계감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방향성 없는 그런 이제 관망세로 끝났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출발은 0.2%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상승하고 하락을 하루 종일 뭐 이렇게 거듭했어요. 그래서 파래졌다, 빨개졌다 뭐 이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그러던 시장이 이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그냥 빨간색으로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5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209억을 순매수했는데 개인이 187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730.34포인트, 어제보다 0.11%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0.3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한 후에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이 좀 오늘 좀 강하게 매수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어제 하락했던 모습을 이제 다시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01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63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253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862.15포인트, 어제보다 0.90%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뭐 횡보하면서 이렇게 등락 편차가 좀 좁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깃발형처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내일 휴일 끝내고 주 후반을 보내고 나면은 시장이 향후의 그 방향을 좀 결정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어제 급락에 따른 이제 반발성 양봉을 오늘 그려냈는데 생각보다 그게 강력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조정권 횡보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69원 10전에 끝나서 어제보다 9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각 주체별 반응을 한번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305억 순매도했어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74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반대로 삼성전자는 29억을 샀고 SK 하이닉스는 55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건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64억, 기관 170억 이거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현대차는 500억을 순매수한 반면에 기아는 16억을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은 현대차도 222억, 기아도 128억 전부 팔았습니다. 코스닥 보면은 에코프로 BM을 외국인이 15억, 에코프로를 129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기관은 전부 파는 쪽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코스닥에서 산 종목은 HLB, 알테오젠 이렇게 그 바이오 쪽 두 종목만, 특히 알테오젠은 외국인이 358억, 기관이 160억 이렇게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뭐 섹터별로 보면 오늘은 우리 시장도 개별 종목이 하도 움직여서 섹터라고 지어서 얘기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개별 종목이 움직임으로 해서 그 섹터가 움직이는 그런 착시 현상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이렇게 분류로 따지면 뭐 원격 진로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 이제 나노엔텍 이게 이제 175억 규모의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게 이제 시설 자금하고 뭐 운영 자금인데 이건 뭐 모회사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상한가도 갔다 오고 뭐 이랬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이쪽 섹터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 좀 모습을 보였고 또 ITM 반도체도 이게 이제 온디바이스 AI에서 그 발열이 문제인데 이 발열을 제어하는 그런 이제 수혜주가 될 거라고 한 증권사 리포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그 뭐 그런 이제 휴대폰 특히 이제 아이폰 관련주들을 조금 들썩이게 하는 그런 모습, 그쪽 섹터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모습. 또 이어플로우 같은 거 그러니까 7개월 동안 금지됐던 그 해외 영업이 재개된다. 이건 뭐냐면 인슈렌 미국에 이게 이제 그 판매 금지 가처분 냈는데 이게 법원에서 정지 명령 결정이 내렸어요. 뭐냐면 이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당뇨 심하신 분들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웨어러블. 이제 그거에 관한 건데, 그거 기대로 또 움직이면서 그쪽 섹터가 뭐 의료 AI를 포함해서, 의료 AI도 뭐 이거 이외에도 딥노이드, 뷰노 등등이 이제 좀 강세를 보이면서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전보 오늘은 이제 개별, 젠백스링크도, 이게 여러분 아시면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이잖아요. 포니 AI. 그 자율주행차를 이제 도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달 말쯤 부산에 도착하면 이걸 이제 그 분당에 있는 그 허브로 갖고 와서 몇 주 동안 이제 손을 봐서 레벨 4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을 이제 시범 운행을 이제 해본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오늘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섹터가 움직여서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섹터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시장도 어젯밤에 뉴욕 시장과 같이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혼조된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편안함보다는 좀 우려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밤부터 뭐 지표들이 나오고 또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제도 그 뉴욕 연은의 이제 소비자 기대 그 인플레이션 조사에서 이제 그 수치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개별 종목의 움직임만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지금 시장 안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가장 강력한 그 시장의 패러다임으로 얘기하고 있는 AI에 대한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의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해도 괜찮을 정도로 지금 이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이게 또 한쪽에서 우려를 낳는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AI도 이제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지만 이제 오픈AI의 그 미라 무라티 CTO가 GPT-4o, 알파벳 작은 O, 이 옴니죠, 옴니. 예. GPT-4o라는 새로운 이제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시연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요약해서 텔레그램에 이제 보내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그 AI 기능을 해서 답을 주고 뭐 이렇게 대화하던 게, 이제는 음성으로 실시간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어제 시연하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이렇게, 답을 이제 바로, 그 AI가, 우리한테 이제 GPT-4가 우리한테 준다입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다양한 언어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로 물어봤는데, 한국말로 답을 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획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오픈 AI의 GPT-4 터보, 이거보다 2배 빠르고, 또 비용 측면에서도 절반 수준이라고 이제 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AI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가다 보니까 여타의 대형 기술주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쟤는 이게 뭐 이게 예?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걱정했던 것도 자본적 지출 이거 완성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캐펙스에 대한 리스크 그런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높여져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아차해서 뒤처지면 그러면 이제 뭐 결국 이 AI 치킨 게임에서 낙오되고 마는 거잖아요. 낙오되고 마는 거죠. 우리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저것 비교해봐서 제일 좋은 걸 쓰면 그만이지만 이 이제 AI 경쟁에 들어간 대형 기술주들 같은 입장에서 보면 진짜 이거는 사활을 걸고 싸움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픈 AI도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구글의 제미나이 업데이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기습적으로 이제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 AI에 관련된 대형 기술주 기업들 간에 이런 행태가 이제 막 계속해서 나오니까 진짜 치열한 경쟁이죠. 치열한 경쟁. 예.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조금 주제 벗어나는 얘기지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새 우리 이제 뭐 애를 안 낳는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막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해결되는 방법 아닌가. 왜냐면 지금은 이제 뭐 노동인구가 많아갖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이 줄어들면 취업 걱정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일들이 AI 로봇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진짜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우리의 애들은 그런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 필수적으로 따르려면 뭐요? 교육이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 이제 인간이 수는 적지만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R&D 투자 많이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했던 뭐 이런 노동시장에 이런 게 몇십 년 뒤에 저는 없겠지만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 이런 추세대로 나간다면 오늘 이제 오픈 AI가 발표한 GPT-4를 보면 소름 돋잖아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면 이건 뭐 얘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면 진짜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결국 따지고 보면 이 AI도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전력, 일렉트리시티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다시 그쪽에 불이 붙어서 이제 난리고 난 거고 그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돈이에요. 이거를 개발하려면 엄청나게 자금을 투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냐면 미국 연준이 어서 빨리 이 긴축을 끝내는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그 신호탄을 터뜨려 줘야 예. 그래야 이제 기술주 대기업들도 좀 살아나는데 이 진짜 끈덕끈덕한 이렇게 스티키한 이 인플레이션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갖고 그냥 연준이 뭐 금리 인하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벽에 딱 부딪혀 있어서 자꾸만 이제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시장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도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제 이런 오늘 우리가 오픈 AI에서 봤던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엄청난 투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장 오늘 발표되는 이제 PPI도 그렇고 이어서 이제 발표되는 CPI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거를 좀 재촉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가능성을 찾는 그런 거를 이제 시장은 계속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시장이 바라는 것만큼 되지 않으면 이 시장은 계속 이제 공회전을 하는 거예요. 공회전을. 그래서 그 연준이 뭐 그렇다고 서둘러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한다. 이것도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 그런 상황에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냐면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의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지금까지 말씀, 그러니까 시장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해요? 제한적인 움직임밖에 가져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개별 종목의 움직임으로 계속 빙빙빙빙 도는 이런 양상을 이제 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지금 맞닥뜨려 있는 이 시장의 누울 자리가 예전보다 협소해요. 다리를 뻗을 수가 없어. 이렇게 쪼그려 앉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상황이 지금 그렇다 이게 발을 뻗을 공간이 굉장히 적다. 뭐 점점 이제 갈수록 지금 이런 그 시장의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리한 투자가 있으면 좀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정하고 시장에 그 다리 뻗을 공간이 크면 약간 무리한 투자를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이익을 좀 챙겨가는 그것도 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럼 현실적으로 하느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매매 원칙 있잖아요. 이거를 장이 좋고 막 이렇게 누울 자리가 다리 뻗을 자리가 이렇게 좀 길고 막 넓고 공간이 있고 이러면 매매 원칙을 적용할 때 약간 느슨하게 적용해도 되는 거죠. 조금 여유롭게 적용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매매 원칙을 좀 빡빡하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난 5일선 깨지면 뭐 3분의 1, 11선 깨지면 3분의 1, 또 둘 다 깨지면 나머지 뭐 3분의 1 이렇게 매도할래 하던 거를 조금 앞당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포션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간 매매 원칙이라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그걸 적용하는 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관대하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관대하게 그렇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 좀 빡빡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누울 자리가 좁으니까. 누울 자리가 좁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늘 이제 그 시장 정리하는 말씀으로 드리고 저는 이제 뭐 내일 부처님 오신 날 쉬니까 시장이 목요일 날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